어제 오후 5시에 업비트 영업 정지라는 제목의 대형 뉴스가 떴어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 공포를 주는 뉴스를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꽤 걱정되는 뉴스를 말이죠. 여러분은 저 뉴스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은 제목과 내용이 일부 바뀌었는데 원래 제목은 단독 금융당국 업비트 영업정지 통보였습니다. 업비트 측에서 무슨 영업정지냐, 신규 회원 전송 금지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혹시 뉴스 제목을 보고 업비트에 있는 내 돈 어떻게 하지? 빗썸으로 옮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큰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때야 하나? 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네. 시나리오를 짜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야, 나는 코린인데 무슨 시나리오? 걱정 마세요. 이 뉴스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자동화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저 뉴스 하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뉴스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읽어드리면 업비트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위반으로 신규 고객에 대한 영업 제한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아직 확정 안 됐다라는 거죠. 업비트는 일정 기간, 최장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는 상관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금융위에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에 오는 21일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업비트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뉠 거예요. 1번, 불안하니까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전송해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놔야겠다. 2번,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야겠다. 3번, 뭐 별 문제 없겠지. 진짜 영업정지도 아니고 냅둬야겠네. 4번, 정답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채점해 드릴게요. 1번을 선택했다면 거래소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행동은 하셨으니 50점 드리고요. 2번을 선택하셨으면 빵점이에요. 코인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거고요. 3번은 가만히 있었으니 한 10점 드리고요. 4번, 이 중에 정답이 없다는 이유까지 알고 계시다면 100점입니다. 여기서 4번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저 2번 사람들,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설은 아주 가까운 과거에 일부 검증되었어요. 코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바로 계엄 당일이에요. 불과 한 달 조금 전이죠. 그때 한국 시장의 코인만 폭락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실제로 차트를 겹쳐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코인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었을지 확인해 볼게요. 트레이딩 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트레이딩 뷰를 확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트레이딩 뷰는 코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식 차트도 다 검색할 수 있는데요. 먼저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는 소위 빗썸 관련주인 빗썸의 주요 주주인데요. 이 뉴스가 뜬 후에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뉴스는 오후 5시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차트에 상한가가 표시는 안 되었는데요. 이 뉴스가 빗썸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건 시장이 이 뉴스를 업비트의 리스크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리플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상단 돋보기 창을 누르시고, 트레이딩 뷰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 차트를 겹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차트 상단에 돋보기 누르셨죠? 그러면 리플 종목의 업비트 가격을 확인해 봅시다. 왜 하필 리플이냐? 전송 수수료가 싸고 전송이 빠르니까요.
티커명은 XRPKRW입니다. 보시면 업비트와 빗썸 중에 선택할 수가 있죠. 업비트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는 해외 거래소의 리플 가격을 겹쳐보는 거예요. 돋보기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티커명은 XRPUSDT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줄이 새로 생겼죠. 이 빨간색 줄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가격이고 캔들로 나타낸 부분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가격입니다. 그럼 계엄일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시간을 3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달력을 누르고 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캔들을 보시면 급격하게 국내 거래소의 가격만 하락한 채 외국 거래소 가격에는 영향을 안 받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처음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10시 51분입니다. 거리를 재보면 대략 24.36% 한국 거래소가 더 싼 상황이고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날 때 기준으로 보면 저가 기준으로 무려 52%가량 차이가 나고요. 그로부터 15분이 지난 11시 3분에도 무려 15.16%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바로 이때 10시 51분부터 11시 6분까지 15분의 시간 사이 그 중에 아무 때나 우리가 업비트에서 리플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에 전송했다면 어땠을까요? 구매해서 전송하고 판다. 사실 아무리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 만에 최소 16%에서 최대 5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죠. 아니 무슨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시나리오 짜고 구매하고 전송하고를 다 한다고?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그 시간에 깨어 있으셨다면 뉴스를 안 보고 있었더라도 누군가에게 카톡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당연히 이 생각부터 났어야 돼요. 그럼 이때 저렇게 했으면 돈 벌었다고? 업비트 서버 다운됐다는데?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여러 번 누르고 시도하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뉴스에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 상황에 코인을 왜 팔지? 아니 코인이라는 건 이런 국가적 리스크와 무관한데 오히려 전쟁이 나도 돈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근데 떨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을 일으킨 거는 1차적으로 무서운 일이 생겼으니 일단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코인이 전송 가능한 자산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전송이라는 수단이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거래소는 업비트밖에 모르는 그런 코린이들이 그만큼 많이 코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말했죠. 이 시나리오의 전제가 뭐다? 바로 무서운 뉴스 뜨면 일단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전제였죠. 1차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일으키면 코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 보시라는 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급락시키게 됩니다. 이번 계엄빔의 1차 원인은 코인 홀더의 패닉셀이지만 이 정도의 하락은 유동성 공급봇의 역할도 컸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 호가가 너무 멀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정가 주문이 너무 적어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투자자를 LP, 리퀴드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보수로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도 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받아서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고요. 재단도 유동성 공급을 하도록 LP 전용 계좌, 수수료가 0이거나 아주 저렴한 계좌를 제공받게 되거든요. LP 봇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리스크 방지 알고리즘하고 테이커 물량 제공 알고리즘인데요. 물량 제공 알고리즘에 따라서 평소에는 테이커 물량을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됐다. 그러면 급락을 하는데 계속 지정가 물량을 넣으면 만약 루나 테라 사건 같은 게 벌어지면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단기 급락에는 물량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호가가 평소보다 확 비어버리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체인 리액션이 생기면서 급락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난 기회는 놓치셨더라도 다음 기회는 잡으셔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번 뉴스와 계엄의 다른 점이 뭐다? 바로 이건 날짜가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업비트 영업정지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죠. 기업 간 중요한 소송이 있는 날마다 법원에 가서 뉴스보다 빠르게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트레이더가 수익을 아주 많이 올린다. 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비트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시장이 계엄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경우,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구매할 일도 없는 거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고, 만약 업비트가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똑같이 반응한다? 그럼 미리 현재 가격보다 한참 아래에 걸어놓은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면 되겠죠. 현재 가격의 몇 프로 아래로 거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재료의 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계엄빔과 같이 50%만큼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업비트의 정확한 판결이 나오는 1월 21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가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료의 강도만큼 싼 가격에 지정가 주문을 넣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급락과 함께 체결이 됐다? 그리고 해외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세 번째, 해외거래소로 전송해서 판다. 이게 끝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관계성 매매 전략의 일종입니다. 쉽죠? 시스템 트레이딩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트레이더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할 경우엔 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의 사이에 갭을 모니터링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 갭이 발생하면 매수하도록 알고리즘을 짜놓으면 신경 쓰지 않고 냅둬도 되겠죠. 나는 시스템 트레이딩 모르는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손으로도 위에 말했듯이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서 업비트가 벌써 싸진 게 아닐까? 한번 볼까요? 트레이딩뷰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빗썸의 리플 가격과 업비트의 리플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검색창에 뭐라고 쳤는지 안 보이셨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 사용했던 수식들은 전부 남겨놓겠습니다. 현재 0.1도 안 되는 가격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오늘 알려드린 시나리오 매매법은 반드시 1월 21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언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시장의 반응을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가설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러한 매매는 매매 기회는 아주 작지만 손익비가 매우 커서 때로는 1년 이상의 매매 수익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모두 코인을 보유하고 계셔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 미리 현금화를 시킨다면 그 시간 동안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작용은 있겠죠. 괜히 너 따라 하려고 있는 코인 현금화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코인 떡상했잖아 이러고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의 리스크는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라기보다는 코인을 하루 동안 보유하지 않는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꿀잠 자요.